안녕하세요. 국내 마감 브리핑이랑 종목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5.7% 상승해서 마감했고,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0.19% 강보합 수준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러한 차이는 아무래도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몰렸던 게 컸던 걸로 보여지고, 초반에 양 지수 모두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게 그 코스피는 바로 삼성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 들어오면서 그 상승 전환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후 1시까지 지지부진한 횡보를 하다가 막판에 수급 들어오면서 간신히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번 주는 이렇게 약간 변동성이 엄청 컸죠. 코스피에서 매수 사이드카, 아마 그 이때 오후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생했는데, 지금 어제랑 그 적긴가 하여튼 이번 주 내내 사이드카가 한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높은 변동성은 아무래도 레버리지 상품이랑,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코스피,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그 두 종목에서 30% 넘는 그 하이닉스가 30% 넘게 떨어지고, 그 삼성전자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 두 종목 때문에 이러한 높은 변동성을 보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최근 들어서는 변동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코스닥 쪽으로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게 포착되고 있고요. 소부장 그 하루 좋고 하루 안 좋다가 그 오늘 또 별로 부진한 모습 보여주었는데, 어쨌든 소부장 쪽으로도 순환이 돌고 있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오늘 BL팜텍이라는 그 종목을 봤는데, 그쪽 상한가 갈 줄 몰랐는데 그쪽으로 수급이 돌 것 같아서 다음 주쯤 볼까 했는데, 오늘 제약바이오 약했는데 혼자 강하더라고요. 어쨌든 제약바이오 쪽으로 그 이슈가 있는 쪽으로 수급이 돌아왔다는 것도 약간의 긍정적이지 않을까. 왜냐면 그전엔 아예 그 이슈가 있어도, 테마가 성장 모멘텀이 있어도 소부장이랑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안 들어왔는데, 이제는 조금씩 6월 말부터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해요. 하지만 이게 단기간 내에 안 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일단 좋게 보는 거는 그거죠.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 정부에서 이렇게 그 코스닥 밸류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오늘 발표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7월 달부터는 이제 저 PBR 종목들도 이제 관리에 들어가기로 했고, 이제 저 PBR 기업엔 꼬리표, 그러니까 즉 얘네들한테 낙인 찍고 퇴출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코스닥도 괜찮은 종목들 있는데 안 가는 이유는 주가 관리에 소홀하기 때문이에요. 미국 같았으면 진즉에 퇴출됐겠죠. 하지만 국내는 여태까지는 관련 법도 없고 그랬으니까 그 흐르는 상태를 냅뒀는데, 이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불성실 공시를 하면 퇴출시키고요. 저 PBR 기업에게도 이제 꼬리표 찍고 이제 낙인 찍고, 이제 안 좋은 기업이다, 그리고 나중에 퇴출시킬 수도 있겠죠. 0.8배 미만이면은 뭐 퇴출시키는 만에 그 법안 나온다고도 하는데, 일단 그 부분도 긍정적이고, 일단 이러한 노력들이 코스닥 시장을 그 상승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이다 보니까 일단은 7월 달부터는 하반기는 괜찮을 걸로 보고 있어요. 왜냐, 제약바이오 인상 이슈도 있고요, FDA 승인권도 있고, 그러니까 이 결과를 기다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대 심리가 있으니까 그 전에 수급이 몰리거나 아니면 이후에 오히려 통과된 이후에 수급이 몰리거나, 그러니까 이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호재가 있어야 수급이 몰리고 그 수급을 바탕으로 주가가 오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코스닥이 이제 7월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어차피 일단 지금은 코스피가 가니까 오늘은 코스피 관련주 쪽으로 한 가지 안내해 드릴게요. 일단 가온전선인데, 이거는 오전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죠. 일단 보고 있는 건 여러 가지, 효성중공업도 있는데 효성중공업도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 좋게 보는 거는 똑같아요. 전력 테마, 전력주.
이쪽을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전력 쪽도 어차피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현대일렉도 좋은데 현대일렉이 이제 북미 데이터 센터 쪽에 들어가는 변압기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는 이슈가 나왔고요. 그리고 LS 일렉트릭 3대장이 그거거든요. HED 현대, 그리고 LS 일렉, 그리고 하나가 효성, 그리고 LS 자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가온전선이에요. 그래서 가온전선 LS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LS 일렉트릭 관련 호재 떴죠. 그러니까 가온전선도 알게 모르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그 LS 일렉에서는 시장 주도권, 그러니까 직류 생태계를 자기들이 표준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직류 배정 같은 경우에는 교류 전력을 직류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을 줄여가지고, 지금 전기가 모자라잖아요. 전기가 지금 사용량이 훨씬 많으니까 공급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 효율을 시켜주는 직류 배전을 이제 자기들이 표준을 만들겠다 이거예요. 글로벌 직류 시장을 공략에 나서겠다고 약간 출사표를 던지는 느낌이죠. 그렇다는 거는 LS 일렉트릭이 약간 직류 배전에 있어서 탑티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의 심리를 높여주는 그러한 기사로 볼 수 있어요. 일단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망을 세우는 것도 문제지만 전력을 생산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일단 전력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전력을 어떻게 생산하려면 무슨 발전소를 지으려면 몇 년씩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단축시키는 게 엄청 필요해요. 왜냐면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당장 필요한 전기 수요를 충당을 못하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제 엔진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엔진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참신한 발상인데, 그 정도로 지금 전력 수급에 난항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나온 게 이제 이쪽이죠. 가스터빈 피스톤 엔진을 가지고도 이게 만들기도 하고, 전력을 만드는 것도 있고, 예전에는 선박 엔진 관련주들이 급등했었는데, 그때는 가스터빈 관련 쪽으로 해서 상승을 했었죠. 어쨌든 이 기사가 중요한 거는 그만큼 전력을 만드는 게 중요해졌다. 왜냐?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은 전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력 관련주를 봐야 하는 거예요. 일단 가온전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버스 덕트라는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데, 버스 덕트가 뭐냐면은 이제 대용량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그러니까 변환을 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그러한 핵심 전력 인프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이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왜냐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온전선이 부각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 자회사 CUS를 인수를 했거든요. LS 그룹이.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지금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온전선의 주가가 지금 최근 크게 상승을 했죠. 지금 이때가 언제죠? 이때 5월달 올해부터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지금 약간 쉬어가는 흐름 보이는데, 보통 이게 쌍봉을 만드는 패턴으로 볼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보면은 차트를 길게 보면은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어떤 때하고 이때하고 비슷해요. 이때도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때도 비슷하죠. 이거 22년도인데 22년도에도 엄청나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안돼. 먹통 되면 안 되는데. 아. 아.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지금 그 22년도에도 급등을 하고 나서 꺾이면서 쌍봉 찍고 내려가는 모습처럼 보이시죠? 근데 어떻게 됐냐? 아, 이때 22년도였죠? 이때 찍고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장기 시계열로 보면은 우상향하는 패턴 그대로 나오시죠? 그대로 나오죠? 장기 상승 패턴이 지속돼요. 왜냐? 이때부터 매출이 실적이 괜찮았으니까. 재물을 따져보면은 그 100억도 못 벌었던 시기가 불과 5년 전, 6년 전이에요. 아, 이거 여기 그 5년 전 데이터죠. 25년도가 최신이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1, 2, 3, 4, 5, 6 6년 연속 그 영업이익이 증가했고요. 매출도 같이 증가했어요. 왜냐? 전력 수요가 그만큼 엄청나게 계속해서 그 전력기기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번에 똑같겠죠? 장기 시계열로 보면은 결국 여기에서 흔들린다 하더라도 우상향하면서 이 상승 추세를 그려 나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가장 그 눈여겨봐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왜냐? 지금처럼 흔들리고 있을 때 물론 20만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거는 예측이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기술적 분석으로 여기에서 그 크게 흔들지 않고 바로 30만 원 다시 돌파하고 전고점 35만 원 돌파해준다. 그러면은 단기 컵앤 핸들 하면서 급상승 패턴이 나올 거예요. 왜 그런 그 패턴이 나올 수 있냐? 거래량이 그 최근에 급증을 했으니까 이때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죠. 역대급 거래량이에요. 지금 1년치를 보는데 역대급 1년 내 가장 큰 상승 거래량이 터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컵앤 핸들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지금 20만 원 안 깨지잖아요. 그러면은 상승 추세는 지속될 거고요.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24만 원에서 더 짧게 보면 26만 원. 지금 오늘 아래꼴 딱 정확히 26만 원에서 반등 나와주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수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수 영향이 있으면은 조금 더 꺾여서 반등할 때가 24만 원이고요.
만약에 그 지수 역량 없다 그러면은 안 꺾인 상황에서는 그 한 26만 원이 바닥 구간일 거예요. 그러니까 23만 원에서 26만 원, 24에서 26만 원 정도면은 아마 단기 바닥일 수가 있고요. 만약에 24만 원 깨지고 22만 원까지 내려간다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손절 구간을 명확히 잡고 가시면 돼요. 하지만 만약에 안 깨진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단기 바닥 찍고 급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무척 중요하다. 왜냐? 전력기기라는 게 이게 지금 그러니까 공급이 너무 많은데 수요가 너무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요. 공급 부족은 쇼티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급이 과잉되면은 판매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거는 가격 상승에 엄청난 메리트를 줘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쇼티지가 나오니까 반도체 가격이 아까 보니까 뭐 삼성전자가 가격을 더 올려야 된다고 했나?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가격을 더 올려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었는데 어쨌든 그러한 기사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만큼 지금 반도체 애플이 그랬죠. 중국산을 써서라도 제품을 생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중국산 규제를 풀어달라고, 중국산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중국산이랑 우리나라 거랑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기업이랑 중국산 그 반도체 가격이랑 성능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중국 제품은 반도체 그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가격은 그렇게 성능만큼의 가격 차이가 안 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도 필요로 한다는 거는 그 말은 즉 그거죠. 그 정도로 반도체가 엄청나게 부족하고 그거 없으면 제품 못 만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도 상승 10% 넘게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줬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온전선 역시 전력 쇼티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데이터 센터 지어지면 얘네들 생산한 제품도 당연히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생산하는 데는 지금 풀가동 중이라서 생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건 결국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거 확인했잖아요. 근데 공급은 그렇게까지 빠르게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모두 다 합쳐지면은 결국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장기 추세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지금 길게 보니까 되게 적어 보이죠. 만약에 이 폭등이 없었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22년도 급등했을 때도 사람 똑같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약간 이번에는 다르다는 게 그거죠. 이때는 막판에 끌어올리면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번에는 끌어올리고 두 번째 봉에서 거래량이 이 앞에 거를 다 씹어먹는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전에 있는 거래량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에 물린 사람이 없다는 거니까. 왜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단가가 낮고 그리고 또 그때 샀던 사람들 매도를 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봉이 이때보다 후행으로 된 게 만약에 이 봉이 더 크게 거래량이 더 크게 터졌으면은 얘도 바로 올랐을 거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했죠. 그래서 얘는 과거에 24년도 그렇게 과거도 아니죠. 24, 25년도니까 2년 전에는 약간 찌글찌글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엔 다를 수 있다. 왜냐?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거래량이 엄청 급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어. 심지어 상한가까지 달성을 했죠. 엄청 급하게 들어오는 흐름을 보여주었다는 거는 누군가가 지금 가격이라도 약간 그런 거예요. 반도체가 가격이 오른 게 더 비싼 가격이라도 내가 사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 이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이 주가가 가장 싼 거 같으니까 나한테 팔아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쌍봉이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컵앤핸들 패턴으로 짧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정 구간에서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주는 걸 수도 있다. 물량 소화 끝나면은 아마 급반등 나올 거예요. 나올 수 있다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운전선 말고도 효성중공업도 좋다고 말씀드렸죠. 효성중공업도 과거에 꾸준히 올라갔는데 최근에 1년 사이에 엄청나게 급등했어요. 1년 사이에 이때부터 시작했죠. 이때 7, 8월이니까 지금 딱 거의 1년 전이죠. 1년 전에 얼마였냐? 1년 전에 100만 원이었죠. 100만 원 하던 게 이거 100만 원 하던 게 지금 480만 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5배 정도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1년 만에 급상승할 정도로 전력 관련 쪽에서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왜냐면 매출이 주가는 PER에 근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퍼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EPS, 그러니까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미래 가치가, 예를 들면 26년도에 얘네들이 얼마를 벌었죠? 25년도에 5천억을 벌었어. 5천억을 벌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30조죠. 그러면은 PR이 대략 60배란 거죠. 대략 60배. 근데 지금은 더 낮아졌어. 왜냐? 추정치가 더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매출 실적이 더 높아질 거라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EPS 증가를 하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똑같다는 가정하에 PR은 낮아지는 거예요. PR은 낮아지는 효과를 보이니까, 만약에 이게 PR 똑같이 30배를 받을 수 있다. 30배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실적이 1년에 1조를 번다. 그럼 당연히 주가는 더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가치가 가장 저평가될 수 있다라는 논리는 앞으로의 매출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재무에서 26년 추정치가 8천억 정도 되죠. 8천억 정도 되는데, 이거 PER 아까 똑같이 60배를 곱해버리면 대략 48조예요. 48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시가총액 31조, 대충 30조를 칠게요. 그러면 이게 48조가 되려면은 60% 올라야 돼. 60%가 올라야 되는 거예요. 60%가 올라야 된다는 건 지금 330만 원 기준으로 하면은 대략 500만 원을 가볍게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도 매수를 하려는 심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효성중공업도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고, 가온전선도, 그리고 LS 일렉트릭도 좋게 보고 있긴 하는데, LS 일렉트릭은 약간의 회장 리스크가 있어갖고, 이거는 좋게, 기업 자체는 좋아요. 근데 약간 LS 그룹 자체를 별로 안 좋게 봐서, 일단 근데 가온전선을 좋게 보는 이유는 비중이, 가온전선은 LS가 이미 80%를 갖고 있어요. LG 엔솔도 한번 두들겨 맞고 나서는 자회사 LG 엔솔에 대한 매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LS 전선도 지금 만약에 이거 가온전선 매각 완전 통매각 하는 거 아니고 지분 매각을 하겠다 하면은 이제 여론에 문매를 맞을 수 있다 보고 있어서 아마 이 8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돈 잘 버는 기업인데 굳이 매각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니까 대주주가 매각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유통 물량 20%밖에 없으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매출도 증가하고 기술적 분석으로도 괜찮고 우상향 추세에다가 컵앤핸들 패턴 나올 수 있고 유통부 비중이 심지어 20%밖에 없다. 약간 긍정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온전선 지금 여기에는 추정 실적이 안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게 삼성증권이니까 삼성증권에서는 아까 효성이었죠.
지금 강원전선의 추정 실적이 안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강원전 그 전력그룹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성장할 걸로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강원전선 또한 그 매출 실적이 증가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분 자체를 봐도 일단 무상 증자를 취득한 거는 최근에 상한가하고 이거 한 거는 무상증자 그런 이슈들 때문이긴 한데 어쨌든 총 물량 80%가 잠긴 건 똑같죠. 똑같이 무상증자는 같은 비중으로 배정을 받으니까. 그래서 약간 긍정적 요소다. 그리고 또 이거는 저만의 그 보는 방법이긴 한데 강원전선의 그 내부자 거래 현황이에요. 이거 지분 현황 탭 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 내부자들이 이때 많이 거래를 했죠. 물론 이때 그 아마 무증 이슈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지 않았을까. 아직 매도가 안 나왔어요. 지금 아직 매도 안 찍히잖아요. 매도 거래량을 파란색으로 찍히는데 매수 거래량 빨간색밖에 없죠. 이거 그것도 아주 강하게. 그래서 내부자가 이때 왜 샀을까.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왜 샀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매수가가 지금 높게 찍혀있죠. 약간 이것도 긍정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거라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그런 것들이라 그냥 참고 용도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 괜찮다, 우상향 추세 이렇게 나올 거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장기 포트폴리오로 그 모아간다는 개념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그 24만원에서 26만원 이거 안 깨지면은 단기 찍고 N자 파동, 그리고 크게 보면은 컵 앤 핸들 패턴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번에는 간략하게 강원전선이랑 앞으로의 전력기기 테마가 왜 좋을지에 대해 브리핑 해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새로운 종목이랑 또 증시 브리핑 갖고 올 테니까 구독해 놓으시고 나중에 또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그 말씀드릴 거는 제가 왼쪽 하단에 전화번호를 계속 띄워 놓잖아요. 이거는 그 제가 관련된 채널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게, 채널에 입장하실 수 있게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실시간으로 정보가 업로드 되잖아요. 동영상은 시간 단위로 하루에 한 2개밖에 안 올리니까 만약에 실시간 데이터 받아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여기 그 왼쪽 하단에 있는 여기 전화번호로 문자 하나 남기시면은 입장 가능하시니까 여기 전화번호 꼭 잊지 마시고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입장이라고 남겨주셔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새로운 종목 브리핑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